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사야 하는 단지는 어디인지 아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에는 여기가 무조건 오를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짧게 23년에서 25년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죠. 비강남 3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 상급지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벽을 뚫어 버렸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 버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사벽에 대한 허탈감, 규제로 인한 좌절감,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좋은 단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지들을 어떻게 고르는지, 여러분들이 불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먼저 25년의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즉 1월부터 9월까지와 25년 4분기부터의 데이터를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단지들이 26년에 오를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25년 1월부터 9월 달까지 많이 오른 단지가 있고, 25년 4분기부터 따라서 많이 올라간 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들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단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규제 전 불장일 때 이미 선도 단지로서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한 단지들이 많죠. 그런데 4분기부터는 이런 선도 단지들을 따라서 후발 단지들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후에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거래량의 이동이 저는 곧 돈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이동이 26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26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저는 이런 단지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를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3개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동대문구, 이렇게 3가지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머지 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강동구를 보겠습니다. 강동구의 상반기를 한번 볼까요? 대장주들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런 대장주들이 어디 있죠? 고더크라시움, 아르테온, 올파포. 이런 곳들은 누구나 아는 되게 유명한 단지들이고 당연히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단지들은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라는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라시움, 아르테온, 고래힐, 그다음에 강동 롯데캐슬퍼스트, 올파포, 그린맨션 2차, 이런 단지들은 누구나 아는 단지들이고 다 좋은 단지고 거래가 많고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25년에만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단지들을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단지들이 못 올라간 단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6년에 그런 단지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지는 어디일까요? 자, 앞서 봤던 단지들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3분기까지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예요. 그렇다면 10월부터의 거래량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1월까지의 거래량을 집계해 봤을 때 1위가 바뀌었습니다. 선사현대, 그다음에 2위도 바뀌었죠. 고동 롯데캐슬 베네로체, 그다음에 5위에 이름이 없었던 강동 레미안 팰리스, 프라이어 팰리스, 이런 단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 거죠. 대장주의 거래가 주춤한 사이에 중위권 단지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선사현대가 1위로 등극했고요.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안 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프라이어 팰리스도 마찬가지죠. 물론 대단지이긴 하지만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이런 단지들보다 세대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뉴 랭커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진입한 단지들의 가격을 보면은 25년도에 아까 이런 대장 단지인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올파포보다 많이 올랐을까요? 적게 올랐을까요? 훨씬 회복폭이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들이 26년에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거래량 순위에서 하반기부터 상승폭을 키워가지고 순위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런 단지들이 매물이 많은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단지들의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많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레미안 강공 팰리스를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고덕 그라시움의 그래프입니다.
그냥 작년 한 해 1년 동안의 상승이 31.27%였습니다. 1년에만 6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광동 레미안 팰리스는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1년 동안을 똑같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2억이 넘게 오르긴 했지만 퍼센테이지가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승률 격차가 앞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에 장기 평균선으로 보면은 이 상승률 자체는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상승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10억짜리가 똑같이 20% 오르면 12억이 되는데 20억짜리가 20% 오르면 24억이 돼서 2억 차이가 4억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금액은 계속해서 차이 나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26년에 이 상승률의 격차가 좁혀지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구로 와볼까요? 강서구의 1분기에서 3분기와 4분기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강서구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거래량 순위입니다. 1위는 우아이,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고, 2위가 강변 3단지로 좀 의외예요. 근데 그 밑에가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 유명한 단지죠. 그 밑에 이제 13단지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우장산 힐스테이트들이 순위권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1위, 그런데 가양 6단지가 6위에서 2등으로 올라갔고, 등촌 아이파크가 신규로 진입하면서 3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우장산 힐스테이트, 강서 힐스테이트는 여기 여전히 있고, 화곡 푸르지오와 방화 5단지가 없었는데 순위권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건 뭐다? 원래 순위에 없었던 이런 단지들이 26년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6년에 강서구에선 어떤 단지들이 오를까? 하반기의 특징을 반영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순이에요. 등촌 아이파크랑 그다음에 가양 6단지, 그다음에 화곡 프로지오 이런 단지들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거래량 순위만 보지 말고 제가 좋은 아파트 단지 고르는 법에서 뭘 같이 보라고 했죠? 인기도. 인기도를 봤을 때 그 구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면 그 단지는 좋은 단지다, 안 좋은 단지다? 좋은 단지다. 그런데 쟁쟁한 이런 단지들과 함께 등촌 아이파크, 가양 6단지, 동아 3차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아, 이렇게 교집합으로 같이 가면은 좋은 단지다. 등촌 아이파크 거래량 순위에서 하반기에 3위 했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아파트, 인기도 높은 아파트에서 7위죠. 3위, 7위가 교집합으로 있으면 이런 단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메인 단지 뭐 마곡에도 있고, 그 다음에 13단지 힐스테이트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있고 많죠. 강서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단지들 대비해 이런 단지의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죠. 쌈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 단지들이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를 통해서 26년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런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화곡 프루지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화곡 프루지오 12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강변 3단지도 여전히 좋은 단지고 가양 6단지도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싼 단지를 찾는다면 가양 6단지, 등촌 아이파크, 뭐 그다음에 성지 2단지, 화곡 프루지오 이런 단지들을 교집합으로 찾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서구를 매수한다면 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15억 이상을 내가 본다. 굳이 이런 단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아니면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도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5억 이상 살 지금 좀 돈이 부족해. 그렇다면은 10억에서 11억 전으로 등촌 아이파크 이런 단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단지들만 눈에 계속 밟혀가지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좋은 단지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 이런 단지들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2년에서 4년 살다가 갈아타기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는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 돈이 자석처럼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대문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1분기에서 3분기와 4분기 이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레미안위브, 크래시티, 이하자 이런 단지들이 유명한 단지들이고 대단지니까 1, 2,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이후로 가니까 크래시티와 레미안이브는 그대로 있는데 3위가 장안현대 홈타운, 그 다음에 스카이 L65, 그 다음에 전농 SK 이런 게 4위, 7위, 4위, 6위죠. 4위, 6위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7위에 청량리안신 이런 단지가 없었는데 등장하죠.
물론 스카이엘65는 오피스텔이고 이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 단지를 제외하고 청량리 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문 이편한 세상 이런 단지들도 새롭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단지들이 26년에 더 많이 더 빨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실 겁니다. 자, 동대문구 하반기의 변화입니다. 레미안 이브와 크레시티의 독주 속에서 새로운 추격자들이 등장했죠. 그건 바로 장안 현대홈타운 1차, 이문 이편한 세상, 청량리 한신. 저는 청량리 한신에 그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 단지라고 뽑아봤습니다. 청량리 한신이 지금 가격대는 낮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덜 올랐어요. 그런데 호재가 많은 이런 단지들은 26년, 27년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게 바로 저는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의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시면 여기가 청량리 한신이거든요. 960세대로 세대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청량리 7구역인 롯데캐슬 하이로치, 청량리 8구역 이제 관쳐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기 4구역입니다. 제기 6구역도 관쳐놨고 청량리 6구역도 이제 사업 시행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새 걸로 바뀌면 여기 인프라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인프라가 개선되면 실거주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시세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청량리역이 여기 있습니다. 청량리역이 얼마나 많은 노선이 들어오는지는 잘 아시죠? 청량리역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교통의 허브가 될 겁니다. 이런 청량리역 인프라 수혜도 있고 주변 재개발로 주변이 천지개벽하는 동네, 그러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고 실거주 만족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 단지가 37위였다가 거래량이 7위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다? 앞으로 26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지금 저평가된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회복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6년에는 청량리 한신 같은 단지가 좋은 단지다라고 제가 콕 집어드린 겁니다. 자, 아주 쉽게 26년에 상승하는 단지들의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선도단지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23년부터 25년 동안 해당 지역에 있는 선도단지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갭이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수가 부담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어디로 이동하죠? 후발 단지들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후발 단지들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급증을 하고 26년과 27년에는 갭 메우기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언제나 힌트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거래량이 터진 단지를 저는 지금 바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힌트가 되니까요. 26년의 주인공은 지금 움직이는 2등주, 3등주 혹은 4등주 중에서 똘똘한 아이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단지들을 거래량과 인기도,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